바로 저희 이동규 PD님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시간 외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촬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모니터들도 연결이 돼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컴퓨터랑 연결돼 있고 이렇게 아주 간단한, 근데 너무 간단해요. 이런 세팅을 해놨는데 이런 세팅하는 방법도 지금 저희가 쓰는 그대로 어떻게 하는지도 이동규 PD님이 알려드릴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조명과 음향에 대한 얘기, 촬영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에 대한 얘기를 또 간단하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명 기구를 사야 되나요? 안 사도 됩니다. 지금 저희 이거 촬영을 바로 뭘로 하냐면 형광등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거를 주의하지 않으면 형광등에서 찍었을 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나라는 그 촬영되는 대상이 있을 때 양쪽에 빛이 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 형광등 하나 있고 여기 형광등 하나 있고 여기 가운데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 가운데 서 있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멀쩡하게 나와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가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뭔가 눈이 감긴 것처럼 보일 거예요. 다시 여기 오면 어떤가요? 다시 정상으로 보여요. 밝게 한다고 이 빛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이거 눈썹 위에 튀어나온 것 때문에 밑에서 조명 또 사줘야 돼. 그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촬영 대상이 있으면 양쪽에 빛의 양을 50대 50이 될 수 있도록 해라. 보통 이제 집에서 찍으면은 가운데 등이 있고 우리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가운데 있고 이 빛이 여기 있을 때 여기서 바로 받아서 찍을 수 있어야지 그 빛 아래로 가면 된다? 절대 안 된다. 얘를 받아서 찍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쪽 불만 한번 꺼볼게요.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빛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또 이 얼굴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차라리 이렇게 지금 이 빛이 있는데 카메라가 저기 있으면은 이렇게 찍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쪽으로만 얘랑 완전히 딱 거리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찍는다고요. 네, 이렇게 광원이 하나니까 광원이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형광등 기준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 쓰면 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어차피 집 안에서 찍더라도 어때요? 이걸 내가 찍는 위치는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만 신경 써줘도 우리가 찍었을 때 왜 이렇게 어색하지? 형광등에서 찍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안 들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한 가지는 뭐예요? 이 실내 광에 대한 거. 두 번째 뭐냐면 외부 광선을 차단해라. 이거 외부 광선이 좀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지는데 창문을 가리라는 얘기예요. 창문을 왜 가려야 돼요? 이게 뭐가 들어오냐면은 해가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가 들어오면 어떤 게 티가 나요? 시간의 경과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계절도 보여요. 계절.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창문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여름에는 해가 여기 떠요. 겨울에는요? 겨울에는 여기 떠요.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요. 여름에는 아주 짧게 들어옵니다. 이게 남쪽이에요. 이게 남쪽. 이게 남쪽으로 창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창문을 열고 찍잖아요. 그러면 겨울이 될수록 해가 많이 들어와. 여름이 될수록 해가 빠져. 그럼 조명값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잖아. 그뿐만이 아니라 하루에도 예를 들어 내가 뭐 찍는데 계속 NG가 났어요. 만약에 계속 실수했어. 처음 찍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해가 들어오고 있으면 분위기가 이상하게 형광등 분위기로 바뀌는 상황이 돼요. 왜? 해가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뭐예요? 처음 아예 창문을 다 가려놓고 해라. 저는 창문에다가 암막 커튼을 다 달아놨어요. 한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게 되면은 해 변화로 인한 그 조명 변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진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생활 팁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생활 팁. 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있을 때 사람을 반으로 잘랐을 때 좌우의 빛의 양이 5대5가 되게 해라. 조명 하나밖에 없으면은 차라리 이렇게 가라. 좀 지금 이게 칠판에서 더 뒤로 못 가는데 아니면은 이게 조명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하고 저기에다 놓고 나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을 잘랐을 때 양쪽에 5대5 되게. 요거만 지켜주자면 요거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희 장비 소개하기 전에 장비라고 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세팅 값을 좀 알려드리기 전에 오디오 한번 보고 갈게요. 초기에 그 신사임당 채널을 운영할 때 초기 오디오가 이렇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드릴 거는 돈을 많이 버는 얘기가 아니에요. 월 2천에서 3천까지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 그 다음 이게 중기 오디오입니다. 대치동에 가보면 너무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같이 공부를 하면 내 옆에 있는 애가 너무 나보다 잘한다고 느낄 때 이게 최근 오디오입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스트레스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많이 풀어요. 운동이라는 게 이제 근데 보면은 그 전에는 제가 ETX550 중심으로 썼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유선 마이크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보야 마이크. 근데 이 마이크도 굉장히 훨씬 더 그 음질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음질도 음질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잡으려면 오디오를 좀 퀄리티 있게 느껴지게 하려면 주변 지금 여기에도 공기청정기라든지 가습기라든지 이런 모터음이 나는 전자기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끌 수 있으면 꺼주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주변에 뭐 베란다라든지 이런 거 창문을 다 닫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밖에 차 다니는 소리가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런 거 이제 막아주게 되면 훨씬 더 음질이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촬영 공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집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방 하나를 아예 촬영 공간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많이 소리가 울릴 수 있습니다. 그냥 비워놓으면 오히려. 그래서 한쪽 벽면만 쓰고 그냥 세간이 좀 들어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세간 사리가 좀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오디오가 울리질 않아. 그러니까 텅텅 비워놓으면 오디오가 많이 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신경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완성된 대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본인지 원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촬영을 하실 때 요거를 신경 써서 조금만 조정해서 한번 해보시면 이번 비디오는 조금 다르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이동규 PD가 나와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 강의실을 세팅을 하고 라이브 촬영 세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명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경 세팅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이 필요한 분이 계실까봐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TT 미디어팀 팀장 이동규 PD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스튜디오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타입의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강의 형식의 세트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터뷰 형식의 세트장이 있습니다. 먼저 강의형 세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건데요. 이제 녹음기는 이곳에 착용이 되어 있고 현재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카메라는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찍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가 모니터링용 모니터에 표출이 되어서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원고용 모니터가 있고 이제 그 원고를 보면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D님이 말을 잘해 보이는 비결이 여기 있죠. 그리고 그 원고용 모니터에 노트북이 바로 옆에 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작가가 앉는 자리가 우측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현장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사용하는 카메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는 좋은 장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퀄리티의 영상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특히 저희는 이 방에서는 강의형 컨텐츠를 메인으로 찍고 있습니다. 강의형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DSLR 카메라와 좋은 렌즈를 이용해서 뭐 엄청나게 좋은 영상의 퀄리티를 뽑아낼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볍게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와 DSLR과의 경계가 조금 많이 얕아졌어요. 물론 하이엔드로 올라가게 되면 엄청나게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형 컨텐츠를 찍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하이엔드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고 뭐 판서가 더 잘 보이거나 강의 내용이 더 디테일해진다거나 그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가벼운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카메라가 여기 보시는 이 모니터를 통해 표출이 되고요. 강의를 하시는 분께서 자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오는지 이 모니터를 통해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모니터 같은 경우 평소에 저희가 원고를 띄우거나 PPT를 띄워서 강의를 할 때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작가가 앉아서 촬영을 할 때 필요한 가이던스나 빼먹은 건 없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기서 그렇다고 똑같은 강의 형태의 영상만 찍지는 않습니다. 강의 형태의 촬영이라고 해도 구도를 다르게 잡거나 세팅을 바꿀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바닥에 체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삼각대 및 TV, 강연대 등의 위치가 바뀌는 걸 고려해서 항상 이렇게 바닥에 체크를 해두고 장비가 움직였을 시 원래 자리로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마킹을 해두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저희 강의형 세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앞서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추가적인 조명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조명을 사용한다고 판서가 더 잘 보인다든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서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리가 울리냐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 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방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아마 보통 집에서 찍게 되시면은 소리가 많이 울리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변에 이런 기자재들이 있는 방에서 촬영을 하시면 소리의 울림을 다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녹음형 콘텐츠를 하시게 된다면 뭐 이제 옷장을 열고 그 앞에서 말씀을 하신다든지 한다면 방음 효과를 좀 더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인터뷰 및 라이브 콘텐츠를 찍는 세트장에 가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인터뷰형 콘텐츠 세트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면 보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보시고 실제로 제가 어떻게 생긴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현재 제가 앉아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3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3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현재 저를 이렇게 찍는 정면 카메라와 보통 이제 측면 카메라 한 대를 사용을 하고 만약 2명의 인터뷰 콘텐츠를 진행하게 될 때는 정면 카메라 한 대 그리고 제 측면으로 각 패널들을 클로즈업으로 한 대씩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카메라들이 이제 A10 미니라는 비디오 중계 장치로 들어가고요. 착용하고 있는 마이크가 이 로드 프로캐스터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로드 프로캐스터로 들어가는 음성 신호가 A10 미니로 들어가서 PC로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조명을 3대 사용하고 있고 필요하게 될 경우 조명을 이제 2대에서 3대 정도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제 앞에는 제가 보이는 모니터링용 모니터가 있고요. 그 옆에는 작가용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강의용 노트북이 있고 라이브 시 활용하는 댓글 확인용 아이패드가 왼쪽에 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뒤에 있는 배경지는 콘텐츠마다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이런 식으로 그냥 평면도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각 장비들을 보면서 그 제품들이 어떤 건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평면도에서 보신 것처럼 이 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대의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는데요. ZV-20이라는 소니 모델의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면도에 제가 그려놓지 않았던 게 이 프롬프터라는 건데 이 프롬프터 같은 경우는 원고용 아이패드를 두고 촬영을 할 때 그 대본을 읽으면서 촬영을 하게 되면 렌즈를 보면서 읽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느낌이 됩니다. 이제 구도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를 저희는 A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A캠으로 정면에 피사체를 잡고 양측에 있는 카메라들로 클로즈업으로 해당 인물들의 얼굴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입력 신호가 여기는 A10이라는 장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장비는 이제 카메라의 출력 신호를 받는 장치이고 여기 있는 버튼들을 통해서 라이브를 하거나 촬영을 할 때 카메라의 컷을 넘겨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비의 신호가 PC로 들어가서 라이브에서 중계되거나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옆에 보시면 로드 프로캐스터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쉽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마이크 4대의 입력 신호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 장비의 장점은 무엇보다 안정성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라이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라이브 시에 쉽게 볼륨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에 저희는 소니사의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 이 장비 같은 경우에도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 같은 경우에 약간의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만약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이것보다 저가형의 장비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을 통해서 라이브 중계를 해주고 있는데요. 댓글에 답변해주거나 스트리밍 시작이나 종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측에 있는 PC를 통해서 작가가 촬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코멘트를 주거나 촬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명은 그냥 유쾌한 생각에 럭스패드 K63H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제조되는 걸로 알고 있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지는 저희는 사베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경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2가지의 제조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는 사베지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카메라의 색감이나 카메라의 세팅에 따라서 현재 보이는 이 배경지의 색이 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구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정확한 색상을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크로마키를 가지고 있는데 이 크로마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물에 눕기를 따거나 키 작업을 해야 될 때 가끔씩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저희 스튜디오 같은 경우 엄청나게 고가의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 같은 경우에 저희는 안정성을 좀 더 우선시하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라이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가 끊기는 그런 돌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세팅만 봐서는 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히 이해되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물론 촬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희보다 훨씬 더 좋은 세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라면 처음 시작이라면 요즘 최근에 스마트폰 카메라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와 간단한 녹음기 한 대로 먼저 촬영을 시작부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촬영을 엄청 잘한다고 해서 수익화에 큰 도움이 되느냐? 실제로 PD님 같은 경우도 방송국 PD로 오래 일을 하시면서 저희 세트장보다 몇십 배 규모의 몇십 배 인력이 투입된 세트장도 많이 경험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세팅을 하는 이유는 저희는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뭐 촬영과 편집에 엄청난 스킬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세팅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천천히 장비를 꾸려 나가시고 편집 기술을 꾸준히 익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비즈니스 PT 미디어 팀 팀장 이동규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부담 없잖아.